아버지, 이거 돌려드리는 겁니다. 설날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방금 받은 세뱃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야, 강태윤! 지금 부모한테 반기를 드는 거야? 하지만 태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수 중인 재수생 아내 오지혜. 그는 아내가 오늘 하루 당한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부엌 일을 도맡고 식사 자리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마침내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혜가 이런 자리에 오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이후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학원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 선생님이 월급을 받자마자 거의 전액을 이체하고 점심도 굶으면서 그 전화는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지혜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오늘이 설날 전날이라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 강태윤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 마룻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24살의 오지혜는 지금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3번째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수험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오지혜는 진작에 의대에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전국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점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형편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면서 수업료조차 부담이 됐고 오지혜는 대학 진학 자체를 한 해 미뤄야 했습니다. 그 한 해가 2해가 되었고 어느새 3해째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건 오로지 의사가 되어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면서 오지혜는 오늘 시댁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전 부치기, 떡국 육수 내기, 나물 무치기, 잡채 만들기. 명절 음식을 처음 배울 때 어머니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맛을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리 솜씨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날 하루를 아무 탈 없이 버텨내는 것이 훨씬 더 큰 목표였습니다. 인정받겠다는 기대는 오래전에 내려놓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어제 저녁 시어머니 김성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늘 그렇듯 형식적으로 다정한 척했습니다. 지혜야, 내일 일찍 좀 와줄 수 있지? 미래는 학교 쪽으로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와서 부엌 준비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오지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미래는 강태준의 약혼녀로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24살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대학생이 학교에 볼 일이 있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지혜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그저 네, 일찍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지혜는 한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뜻은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미래는 학교에 바쁜 사람이니 쉬어야 하고 오지혜는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이니 일찍 와서 일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대하는 온도차가 이렇게나 선명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며느리와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며느리. 그 차이 하나가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을 갈라놓는 기준이었습니다. 강명수 시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공부 하나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이었죠. 그 삶의 궤적이 학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 건지 시아버지에게 학력은 곧 사람됨의 척도였습니다. 직접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온 사람인 만큼 며느리의 수험 생활을 이해해 주실 법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오지혜는 대학 간판 하나 없는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그 인식이 때로 날카로운 말 한마디 스치듯 던지는 눈빛 하나에 실려 오지혜에게 꽂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지혜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 같았고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 김성경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결혼 후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우아한 인상을 풍겼지만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시아버지 못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는 슬며시 화제를 돌리거나 얼버무린다는 걸 오지혜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재수생 며느리가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오지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일종의 흠집인 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강태윤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오지혜가 혼자 물컵을 손에 쥐고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오지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은 잠시 오지혜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있잖아. 오늘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다 막을게.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요. 오지혜의 말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족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지혜 때문에 가족 사이가 틀어지는 건 더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태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억누르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지혜야. 응? 당신은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어.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해. 오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시댁 대문 앞에만 서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고개가 아래로 향하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온몸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지혜는 그 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명절 준비물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 아침에 거리는 한산했고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오지혜는 조수석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창 너머로 명절 준비로 분주한 시장 골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떡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과일 상자를 나르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설날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오지혜에게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그 집 식구로 앉아 웃으며 떡국을 먹는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차가운 창유리만큼이나 선명하게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시댁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오지혜의 코끝에 참기름 냄새가 먼저 닿았습니다. 김성경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기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일손이 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오지혜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로 향했다가
그 뒤에 선 태윤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왔어? 태윤아, 아버지 서재에 계시니까 가봐라. 지혜야, 어서 들어와서 손부터 씻어.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지혜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오지혜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으로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혜는 짧게 눈을 맞추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괜찮은 척이었거나요. 부엌 안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손질을 기다리는 채소들이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육수 냄비가 올라가 뽀얀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 특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풍경이었지만 오지혜에게는 그저 일터에 출근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재료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 냉장고 아래 칸에 있어. 저는 내가 다 부쳐. 나는 나물 무칠 테니까. 짧고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오지혜는 군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동그랑땡 반죽, 김치전 반죽, 호박 전용 애호박, 생선 전용 명태포. 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자 다 부치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릴 분량이었습니다. 오지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을 씻은 뒤 기름을 두른 팬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팬이 달궈지는 소리, 전이 지글거리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부엌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뒤집개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미래였습니다. 오지혜는 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오지혜에게 쓰던 건조하고 짧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화사하고 반가운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미래야. 어서 와, 어서 와. 많이 피곤하지? 학교 일은 잘 됐어? 네, 덕분에요.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괜찮아. 미래는 취업 준비도 해야 하잖아. 그냥 거실에서 쉬어. 지혜가 부엌 일 다 하고 있으니까 금방 될 거야. 오지혜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취업 준비생은 쉬어야 하고 수험생은 일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오지혜도 수험생이었습니다. 오지혜도 내년 입시를 앞두고 공부할 시간이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배려의 이유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지혜가 수험생이라는 사실은 여기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창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미래가 부엌 입구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왔어요? 잘 왔어요. 오지혜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미래의 시선이 기름이 튄 오지혜의 앞치마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볍게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딱히 나쁜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오지혜는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 많다. 혼자 다 하세요? 응. 어머니가 나물 무치고 계시니까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미래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몸을 돌렸습니다. 뒤이어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미래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중간중간 섞여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는 정미래의 취업 준비 이야기, 학교 친구 이야기, 졸업 후 계획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강명수가 서재에서 나와 부엌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지혜 왔어? 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전이 좀 타지 않게 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강명수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명절 인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타지 않게 하라는 말이 요리에 대한 지적인지 아니면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불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현관에서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 정미래와 다정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부엌 쪽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2시간째 혼자 전을 부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윤이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나도 도울게. 태윤이 소매를 거두려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앞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윤아, 남자가 부엌에서 뭐 하려고? 어서 나와서 아버지랑 얘기 좀 해. 태윤의 얼굴에 잠깐 뭔가가 스쳤습니다. 오지혜는 눈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윤은 결국 부엌을 나갔습니다. 오지혜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전 부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지혜는 기름이 잔뜩 튄 앞치마를 내려다보며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등이 뻐근하게 당겼고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빨간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지혜야, 설거지도 좀 해줘. 그릇이 쌓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부엌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오지혜는 대답 대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의 빨간 자국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지혜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이 집 사람들의 눈에 한없이 나약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접시를 하나씩 씻으면서 오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의대에 합격하는 날, 그날 이 설거지통 앞에서 혼자 삼킨 눈물을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라고. 그 다짐만이 지금 오지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이 상에 오르기 시작하자 시댁 거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수의 형제 내외와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현관이 분주해졌습니다. 오지혜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라 상을 차리면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시아버지의 남동생 내외, 사촌들, 시어머니의 친정 언니 내외. 저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거실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뒤섞여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었겠지만 오지혜에게는 그 모든 시선이 조금씩 부담스러웠습니다. 음식을 내오면서 인사를 건넬 때마다 친척들은 오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아내라는 소개를 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무언가를 더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오지혜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최대한 밝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속이 어떻든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고 어른들이 자리를 잡자
강명수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지혜는 그 자리에서 태윤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태윤이는 서울대 컴공 나왔는데 대학 때 창업해서 지금 회사 잘 키우고 있어. 연매출이 꽤 되지. 친척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별거 아닙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강명수는 흐뭇한 얼굴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태준이는 연대 경영학과 나와서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쪽 미래 씨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4학년인데 이번에 대기업 취업 준비 중이야. 재원이지. 정미래가 수줍은 척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어머, 이화여대야? 예쁘기도 하지. 스펙이 대단하네 하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미래 옆에서 뿌듯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명수의 목소리에도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이대 다니고 있고 아직 어리지만 야무진 애야. 강민서가 까르르 웃으며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이 귀엽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지혜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강명수의 시선이 오지혜 쪽으로 향했다가 어딘가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오지혜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태윤이 며느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윤의 며느리. 마치 가구를 가리키듯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강명수는 그 말을 끝으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지혜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윤이 오지혜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잡았습니다. 꽉 쥐는 손이었습니다. 오지혜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인 고모가 눈치 없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름이 뭐예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성경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아, 지혜예요. 지금은 아직 학생이에요. 학교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생이라는 말로 얼버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시어머니의 어물쩍거림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태준이 그 순간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오지혜는 그 말이 무심코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형수님은 재수생이세요. 짧고 명확한 한마디였습니다. 거실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머, 요즘도 재수생이 결혼을 해요?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특별히 악의가 있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재수생이 결혼을 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미래가 그때 부드럽게 웃으며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런데 뭐 다 사정이 있겠죠. 다 사정이 있겠다는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전혀 위로가 아닌 말이었습니다. 오지혜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그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옆자리 친척에게 속삭였습니다. 삼수 중이래요.
작게 말했지만 들릴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몇몇 친척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오지혜의 얼굴이 천천히 달아올랐습니다. 귓불까지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윤이 테이블 아래에서 오지혜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오지혜는 그 손에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명절 음식이 가득 차려진 화려한 상 앞에서 오지혜는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오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떡국 그릇이 하나씩 돌아가고 명절 음식들이 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지혜가 새벽부터 혼자 부쳐낸 전들이 접시마다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생선전, 김치전. 기름 튀는 소리를 2시간 넘게 들으며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이 맛있다며 젓가락을 분주히 놀렸습니다. 누구 손맛이냐는 말이 오갔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오지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서 자리가 편안해지자 친척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집값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오지혜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최대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에 띄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명절 때마다 몸으로 배워온 오지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남동생 내외 중 고모가 오지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까 이름을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척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 속에는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혜 씨, 아까 재수 중이라고 했나요? 어느 대학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지혜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요? 어머, 의대면 점수가 엄청 높아야 하는데. 재수생이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요? 말끝에 살짝 올라가는 억양이 있었습니다. 놀랐다기보다 의아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오지혜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면 집중이 되겠어요? 주부 노릇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둘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수도 있는데 걱정하는 척 포장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결혼부터 한 선택 자체가 무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지혜가 대답하려는 순간 시어머니 김성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늘 걱정이에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마치 오지혜 편인 척 말했지만 문장 안에는 며느리의 상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는 것도 고모의 질문에 길게 해명하는 것도 모두 이 자리에서는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그때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삼수째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건조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듯 툭 뱉은 것이었는데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삼수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오지혜를 힐끗힐끗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미래가 그 틈을 비집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놀랐는데요, 뭐.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위로처럼 들리도록 설계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놀랐다는 건 그 상황이 놀랄 만한 일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고, 사정이 있겠다는 말은 오지혜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미래의 말이 끝나자 친척들의 시선이 한층 더 노골적으로 오지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서가 옆에 앉은 친척 언니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삼수래요. 저는 솔직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작은 목소리인 척했지만 식탁을 사이에 두고도 충분히 들릴 크기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친척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비웃는 건 아니었지만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지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서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명수가 그때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이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이야. 태윤이가 알아서 결혼한 거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대학도 못 가면서 며느리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점잖게 포장한 말이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대학도 못 간 며느리라는 말을 친척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시선을 밥그릇으로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오지혜를 더 옥죄었습니다. 눈물이 끝내 눈끝에 맺혔습니다. 오지혜는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 김성경이 오지혜의 얼굴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울 때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죠. 울지 않으려 버티는 사람에게 울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지혜는 숨을 참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윤이 그 순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오지혜는 테이블 아래에서 태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눈빛으로 간절히 전했습니다. 태윤은 낮고 길게 숨을 내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그걸 느끼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상이 치워지자 세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명수와 김성경이 나란히 소파에 앉았고 자녀들과 며느리, 약혼녀가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친척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지혜는 태윤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최대한 단정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태준과 정미래가 먼저 세배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자 강명수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가 도톰했습니다. 김성경도 정미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래야, 올해 취업 준비 열심히 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강명수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태준아, 회사 생활 잘하고 있지? 올해도 승진 소식 들려줘.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부모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친척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지혜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더 꽉 맞잡았습니다. 태준과 정미래가 받은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두께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윤과 오지혜의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오지혜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든 예의를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명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태준 부부에게 건넨 것보다 눈에 띄게 얇았습니다. 오지혜는 봉투를 받으면서 그 무게 차이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명수는 고개를 짧게 끄덕이다가 봉투를 건네는 손을 거두며 오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지혜 씨, 올해는 공부 좀 제대로 할 거예요? 삼수면 이제 결판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모두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매년 하는 말이잖아요. 결과로 보여줘야죠.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오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는 변명처럼 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성경이 그때 봉투를 오지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이거 받아요. 그리고 올해는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말고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남편한테 소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공부한다는 핑계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지혜가 수험 준비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핑계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오지혜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 부부의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지혜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명절에 같은 세배를 올렸는데 돌아온 금액의 차이는 3배가 넘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집에서 오지혜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민서가 혼자 3배를 올린 뒤 봉투를 받았습니다. 강명수는 막내딸의 볼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민서야, 이대 생활은 어째? 올해도 학점 잘 받아야 해. 네, 아빠. 잘하고 있어요. 민서가 해맑게 웃으며 봉투를 챙겼습니다. 지나가면서 오지혜 쪽을 슬쩍 흘겨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비교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오지혜는 모른 척했습니다. 세배가 마무리되자 어른들이 자리를 옮기며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오지혜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0만 원짜리 며느리.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지혜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하지만 가슴 한켠에 박힌 그 숫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오지혜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정미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취업 계획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성경이 연신 맞장구를 치며 칭찬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태준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으며 흡족한 웃음을 짓는 소리도 났습니다. 오지혜가 없는 것처럼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태윤이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지혜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요.
오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윤의 말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태윤은 잠시 오지혜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태윤 씨, 당신이 오늘 당한 거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보고 있었어. 지혜야, 이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태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지혜는 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오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윤은 대답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 오지혜를 불안하게도 이상하게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태윤의 눈빛은 오늘 이 자리가 아무 일 없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자 거실 분위기는 한결 느긋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소파와 의자에 편하게 자리를 잡았고 김성경이 준비한 식혜와 수정과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오지혜가 부엌에서 일일이 잔에 따라 내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혜는 빈 쟁반을 들고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윤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지혜는 태윤의 옆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던 말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윤의 표정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눈빛 속에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 있다는 걸 오지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미래의 취업 준비, 태준의 승진 가능성, 민서의 학교 생활. 강명수는 흐뭇한 얼굴로 자녀들을 자랑했습니다. 오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고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오지혜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혜 씨는 올해 시험 보면 몇 수가 되는 거예요? 오지혜가 대답하려는 순간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3수죠. 이번이 3번째예요. 고모가 혀를 차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3번이나.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늘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강명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진작에 붙었겠죠. 매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으면 재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라 좀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봐요.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꿈에 대고 재능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지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거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태윤에게 쏠렸습니다. 태윤은 아까 세배를 드리며 받았던 봉투를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천천히 강명수 앞으로 걸어가더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강명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태윤이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안에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윤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강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혜가 받은 대우를 보셨습니까? 새벽부터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재능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김성경이 당황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태윤아, 명절에 갑자기 왜 이래? 어른들 앞에서. 어머니, 저는 지금 어른들 앞이라서 이러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태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태준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지혜는 제 아내입니다. 이 집 며느리입니다. 대학 간판이 없다는 이유로 오늘처럼 대우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지혜가 이런 자리에 다시 오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정미래가 태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강태윤. 지금 부모한테 반기를 드는 거야? 태윤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오지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지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 잠깐만요.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래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명수도 김성경도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부모님 말에 순종적이고 가족 안에서 한 번도 파란을 일으킨 적 없던 태준이었습니다. 그런 태준이 스스로 입을 여는 모습에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오늘 형수님한테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동안 형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재수생이라는 이유로 창피하게 여겼고 그 마음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목울대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제 결혼 자금 일부를 보탰다는 거. 형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체 내역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서 형수님 삼수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이 저입니다.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미래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명수는 말을 잃은 채 자리에 앉았고 김성경은 두 손을 맞잡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오지혜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윤이 다시 오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가자. 두 사람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침묵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태윤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혜도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저녁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그 불빛들을 눈에 담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부엌길, 식사 자리에서 받은 말들, 세배돈 봉투의 무게 차이, 그리고 태윤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던 그 순간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오히려 눈물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혜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윤 씨가 왜 미안해요?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참는 걸 보면서 나도 같이 참았어. 그게 잘못이었어. 오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맞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태윤이 참아준 덕분에 오지혜도 버틸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오지혜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태윤이 옆에 나란히 앉아 오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지혜는 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었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 말이 어쩐지 오지혜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눈물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오지혜는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참았는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 눈물은 흘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지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지혜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오지혜 선생님이시죠? 저 미래학원 원장 박성민입니다.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오지혜가 조교로 일하는 학원의 원장 박성민이었습니다. 오지혜는 몸을 살짝 일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원장님. 네, 접니다. 명절에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번호가 바뀌었나 봐요. 아까 다른 번호로 전화했더니 엉뚱한 분이 받으셔서 이 번호로 다시 걸었어요. 설 잘 보내고 계시죠? 오지혜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덕분에요. 원장님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그럼요. 그런데 오지혜 선생님, 제가 명절 인사도 드릴 겸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요.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오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잖아요. 그동안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써드렸는데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선생님, 저 다 알아요. 월급 날마다 받자마자 거의 다 이체하는 거. 학원 근처 식당에서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드신 거. 도시락도 자주 못 사오셔서 점심 굶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셨잖아요. 오지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체 내역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가족들한테 드리는 거라고만 하셨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공부하면서 일하고 번 돈을 고스란히 가족한테 드리면서 본인은 점심도 굶고.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에요. 태윤이 옆에서 오지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혜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원장님,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분이에요. 수업 끝나고 남아서 혼자 수험서 펴는 거, 퇴근길에 버스에서도 단어장 들고 있는 거, 저 다 봤어요. 그 노력이면 반드시 됩니다. 올해는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지혜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오지혜는 대답하는 대신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지혜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태윤은 천천히 오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나중에 해줘. 오지혜는 태윤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며 참은 눈물,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며 참은 눈물, 세뱃돈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참은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줄 거라 생각했던 시간들이 실은 누군가의 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만들어낸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김성경의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아까 원장이 잘못 걸었다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김성경은 멍한 얼굴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김성경은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미래학원 원장 박성민입니다. 혹시 오지혜 선생님 어머니 되시나요? 아까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요. 명절 인사드리려다가 실례가 됐네요. 김성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지혜가 일하는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원래 오늘 며느님께 직접 드리려던 말씀인데 시어머니께 먼저 전해드려도 될까요? 김성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기다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 일한 지 2년이 다 됐거든요. 제가 그동안 지켜봐 왔는데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요. 김성경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받자마자 거의 전액을 이체해요. 본인 통장에 남기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처음엔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가족한테 드리는 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도시락도 자주 못 사오시고 학원 근처에서 밥 한 끼 사드시는 것도 아껴가면서요. 김성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명수가 옆에서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눈치채고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도 남아서 혼자 수험서 펴는 거, 퇴근길 버스에서도 단어장 들고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삼수라는 부담이 얼마나 클 텐데 그 무게를 혼자 다 안고 가는 거잖아요. 어머님, 그 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성경은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고 태준과 정미래, 민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명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김성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눈물을 함부로 흘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성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수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아, 왜 그래? 누구한테서 온 전화야? 지혜 학원 원장이에요. 김성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이체한다는 것, 점심을 굶는 날이 많다는 것, 퇴근길 버스에서도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강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권위적인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공부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게 어떤 것인지, 밥을 굶으며 책을 붙드는 게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며느리에게 재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강명수는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형네 집에 다녀올게요. 정미래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민서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오지혜와 태윤의 집 초인종이 울린 건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강명수와 김성경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과 정미래, 민서도 그 뒤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명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오지혜가 태윤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성경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김성경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잠겼습니다. 내가 사람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모르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학벌 하나로 사람을 판단했어. 용서해줘. 강명수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평생 권위를 앞세워온 사람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틀렸다. 오늘 재능이 없다고 했던 말, 그 말은 내가 살면서 한 말 중에 가장 부끄러운 말이었어. 미안하다. 태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비겁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정미래도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도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서가 오지혜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오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가슴 안에 돌처럼 박혀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지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강명수가 고개를 들어 오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 오늘 처음 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의대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거 다 지원하마. 그리고 앞으로는 내 꿈을 이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겠다. 태윤이 오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오지혜는 태윤의 품에 기대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날 저녁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작은 현관 앞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오지혜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이 결국 이 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